사상을 공부해도 이렇게. 그래서 중국 불교나 이제 한국 그 이제 고승들이 이렇게 설법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말하면 황로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불교라고는 옷을 입고 마치 불교에서 한 얘기처럼 노자 얘기를 덕덕 해요. 황제 얘기는 별로 없이 노자 장자 얘기를 그냥 줄줄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에 나오는 얘기를 중국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말하면 순도 없이 그 노장 사상이 불교 사상과 접합됩니다. 그리고 그걸 합쳐져요. 그리고 그것이 중국 불교의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중국의 말하면 불교의 중국화라고. 문화의 문화를 외국 문화를 수용해요. 당연히 수용하지만은 그 수용이 뭐 요새 주체적이라는 말을 이제 썼습니다만 참 가끔가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종교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주체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운데도 이제 교회 나가시는 분이 있고 천주교 나가시는 분이 있고 또 주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작? 우리의 저긴데 그냥 주자 선생이 하신 말씀 한 자라도 고치면 사문난적이야. 정치에서 쫓겨나야 되고 목 내놓고 귀양 가야 돼요. 그죠? 자, 시간이 배운대 천주교 가시는 분들 계시고 언젠가 한번 제가 학회에 나갔더니 신부님이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이런 걸 말씀하셔요.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굳은 신앙 속에서 우리 이제 전도를 했다. 뭐 그런 말씀이야 주로 뭐 다 하는 얘기. 그래서 제가 나이 먹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생각할 때 저 타파를 신주를 갖다 없애면은 그렇게 신도들한테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정부의 법에 오고 나서 목이 달아나가는데 그 신도들이 그렇게 안 해서 목 달아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건 천당이다. 괜찮습니다. 그다음 제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 들어온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 중국에는 천주교가 사서오경 줄을 외지 않으면 많이 못 붙였어요. 그 선교사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 파리외방전도예요. 저쪽은 예수의 파. 예수의 파와 파리외방전도의 선교 이념이 달라.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중국에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설명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독교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미국에 간 기독교의 말하는 원리주의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류입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쪽은 아주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유일하게 참 유일신해가지고 이거 하네. 그게 나쁘냐 좋으냐 하는 문제는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볼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말하면 우리나라 토착화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유일적이랄까 그런 배타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은 우리나라 같이 불교에서 만약에 말이죠 저기에서 이 노장 사상을 받아들였다 근거가 나면 전 파문입니다.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파문입니다. 주자학에서도 한 글자만 틀려도 파문되지 않습니까? 선난적이다.
기독교에서는 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캐패시티가 적습니다. 이게 수용. 자, 이제 황제 노자. 중국에 와서는 황제 노자와 인도의 불교가 한꺼번에 융합이 돼서 이제 됐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거 다른 얘기 아니라 이것은 불교가 조금 더 먼저 왔다는 얘기인데, 이건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이거 김일제 얘기, 이거 전한시대 무제 때에 이 북상 데리고 왔다는 얘기고, 이건 김일제 얘기니까 끝나서 이건 그냥 됩니다. 그래서 뭐 궁중에서 이제 정치는 유화 사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궁에서 불교를 이렇게 수용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외국 문화의 수용. 왜 자연스러우냐? 내 것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용이 가능했다. 근데 우리는 외국 문화가 나오면 외국 이건 좋아, 우리 건 나빠. 그쪽으로 대강 가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여기 우리 이 선생님 거제 우리나라 뭐 장연구에서 장류, 된장, 고추장 뭐 이게 우리나라 최고신데, 한동안은 초기에는 아마 그 우리나라 된장 냄새 난다고 그래서 그 우리 사회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죠. 그 우리 이 선생님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장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원래 있던 건 나쁜 거야.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 융합해서 못하는. 그래서 자기 거와 남의 거를 융합하는 풍성한 문화를 말하고 형성해서 했고, 그러기 때문에 아시아의 모든 각 지역의 문화를 갖다가 중국에서 아까 저수지 얘기를 했으면 저수지 같이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얘기는 중국의 아시아화 뭐 이렇게 무너진 만리장성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내 울타리를 세우는 거죠. 울타리가 뭡니까?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근데 이 만리장성이 깨져야 아시아 문화가 되는 거고 문화가 풍성해지는 거죠. 깨질 때는 참 힘들어도 그래도 깨져야 돼요. 그 중국 문화는 이 만리장성을 세웠다가 깨트리는 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탁발시, 선비족 가운데 탁발시가 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북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자, 이게 선비족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북이라고, 만리장성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전조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이제 흉노족입니다. 흉노족이 그런데 나와서 옛날에 전한 시대에 그 공주가 유씨 공주가 흉노한테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한 후환이 망하고 이제 사마시에 진나라가 쓰자마자 그때 흉노족 가운데 그 좀 뛰어난 사람이 유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중국에서 와서 공부하다가 힘을 중국이 지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힘을 좀 키우려고 그래서 그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명분을 내었는지 아니까 유연이 이런 명분을 냅니다. 우리 외갓집은 유씨다. 그렇죠? 뭐 유광, 유수, 유씨. 우리 외갓집이 유씨인데 나는 유씨의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사마씨가 진나라를 세우느냐. 네, 외갓집을 부흥시켜야 된다. 그리고 군단이 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건 그냥 명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전한을 만드는 거죠. 그 이제 유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호를 갖다 맨 밑에 빨간 걸로 해서 한나라라고 세웁니다. 나중에 이게 전족으로 바뀝니다. 조나라 지역이 그래서 자 그래서 북방에서 이른바 오호라고 하는 거죠. 흉노, 선비, 그 다음에 갈, 저, 강 이게 이제 이런 다섯 중국 사람들 얘기하면 오랑캐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맨 밑에가 이게 장안이거든요. 장안. 이게 북방에서 이 장안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일로 내려오죠.
그게 이제 유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근 400년간 이제 북방족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북방족이 내려오니까 만리장성 당연히 무너졌죠. 그래서 그 경계 문명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갖다가 유목문 대 농경족이라고 하는 경계선 아마 지난번 작년에 강의할 때에 내가 이 만리장성이라는 게 이제 15인치 등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자연적인 조건에서 유목지대와 농경지대를 구분하는 그래서 15인치면은 370, 한 400mm 정도, 2.5cm, 2.54cm니까, 그 이제 강수량이 하여간, 이게 한 350mm, 400mm 정도, 요 정도 되면 농사를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그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이 이 말하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인위적으로 울타리를 쌓는 겁니다. 왕래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쌓는, 문명도 왕래하지 못하는 울타리 쌓는 겁니다. 그 인위적인 것이 말하면 그 이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왕래하고 지리 지식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말하는 요새도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논의가 저기 됩니다. 결국은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진보가 그게 진보가 아니지 진보냐 진짜로 참 수구적 진보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긴 그럽니다만 저도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수구가 진보를 당할 수가 없는 거다. 예. 저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건 너무나 인간의 욕구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만리장성이죠. 지금 진나라 때 쌓았던 거다. 그래서 왜 중국이라고 해서 그 만리장성을 지키자는 논의가 왜 없어? 그런 주장이 왜 없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주위의 통강 강목 같은 것을 혈통론이죠. 왜? 중국 민족이 이민족하고 막 혈통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막자. 그래서 이제 자성을 하려고 강목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통론 같은 데서 이제 그 정통론이 뭐냐면 올바로 왕조에서부터 밑에 왕조로 올바로 이어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게 정통 문제 아니에요. 그 정통을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냐면 원래는 여러 가지로 따집니다. 중원 지역을 차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뭐 이제 상생설이라든가 상극설에 의해서 이것이 전왕조가 무슨 이제 수성인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성이냐, 근데 이런 거 해서 상생상극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잘하면 정통이지 무슨 소리냐 이런 논리도 있고. 혈통은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런데 남송대 주희는 말하면 북송을 금나라한테 내주고 남쪽으로 쫓겨와서 남송으로선 뭐 중국 역사의 정통성을 주장할 그 이제 근거가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뼈대를 내세우는 뼈대. 우린 조씨가 세운 왕조다. 그거요. 그 나머지는 다 그 소용. 그래서 이제 전통 왕조의 노래 주의 항목. 그런데 주작의 화유준절 같은 것은 바로 이러한 말하면 세계화랄까 그런 것에 대한 뭐 역행이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런데 중국사에서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혈통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뭐 혈통론 가지고 얘기하는 남성시대하고 이제 명대에 들어와서 좀 하는 거지, 나머지는 거의 혈통론이 말하면 우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리장성 쌓는 것이 진나라 때 만리장성, 명나라 때 만리장성은 두 가지예요. 명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원장이가 이제 한 몽고 지배하에서 원나라에 대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내세운 구호가 있죠. 그게 뭐냐면 혈통 내세우는 거예요. 오랑캐가 중국을 지배한다는 것은 100년을 역사적으로 넘은 일이 없다. 우리 중국 한민족이 일어나라. 그 경륜을 갖다 돌죠. 그래서 군사력을 그런 말하면 혈통론적 그 정치 우호를 가지고 이제 몽고족을 갖다 원나라를 갖다 북쪽으로 내쫓고 명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아주 독특합니다.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민족주의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